감염병소가 설치된 지역병원 간호사들의 지난달 월급이 반토막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국한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간호사 노동 환경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예, 인원과 경력 부족이 지금 코로나19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새로 채용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만두지 않도록 애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했던 사람, 전문병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또 세컨 서비가 오면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라입니다. 저는 김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린이라고 합니다. 2018년 2월 15일에 서울 아산병원에 다니고 있는 박선우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간호사들이 좀 붕괴를 했어요. 붕괴를 했고, 신규 간호사의 독립 시점쯤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간호사들이 많이 슬퍼했던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일처럼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가 만들어졌고 거의 행동하는 간호사에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됐었고요. 그렇게 큰 대형 병원을 상대로 싸우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많은 간호사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한 1년 만에 박선우 간호사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성과이기도 하고 실제로 큰 성과이기도 한데, 사실 좀 아쉬운 거는 서울아산병원이 아직도 사과를 하고 있지 않아요.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 문제가 업무상 일을 하다가 벌어진 일인 것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게 아직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희생자가 한 명 있긴 했지만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계속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또 언젠가는 그런 사람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 그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간호사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었고,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지고 1년 후에 또 서지훈 간호사가 서울의료원에서 그 간호사는 신규 간호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다가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간호사 힘든 것은 신규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적응을 해서 5, 6년 차 이렇게 되어도 많이 힘든 게 간호사들의 업무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 사건도 서울시에서 꾸린 진상대책위원회에서 그 안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서 서울의료원 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서지훈 간호사 사망을 하게 됐는지를 밝혀내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권고안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도 해결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물론 이제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는 것과 그리고 병원장이 물러나게 된 것은 그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두 개만으로는 이제 또 다른 사망, 또 간호사의 사망을 막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하셨을 때 아마 많은 신규 간호사들이 약간 많이 공감을 했을 것 같은 게, 뭔가 그 사람의 일이 아니었다고 느낀 게 나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신규 간호사들이 사실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더 거기에 공감을 했던 거고, 그만큼 같이 슬퍼해줬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저도 그때 딱 신규가 됐을 때여가지고 저도 참 집회에 가가지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뭔가 그 이전에 또 간호사들이 자살하는 사건은 꽤 있었을 텐데 계속 있었지. 뭔가 이렇게 공감을 얻고 뭔가 어떤 그런 대책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까지 나아가는 데는 그래도 그 여러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갈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박선욱 간호사 사건 있고 나누에 또 서지훈 간호사 그런 일도 있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산재 인정받기도 하고 공론화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문제라는 거를 좀 알게 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제 간호사가 힘들다는 거를 많은 사람도 알게 됐고, 간호사가
왜 힘든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간호사 일이 어떻게 해서 힘들었던 건지, 뭐 태움은 왜 생기는 건지, 물론 언론에는 태움 그리고 그 태움의 문제를 개인에게 돌리는 거에만 치중을 해가지고 좀 포커스가 안 맞긴 하지만 일단 그렇게 이슈화 됐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까 이제 다음 일은 그거를 좀 더 개인에게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이 시스템으로 시선을 옮기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래서 행간에서 많이 들어와서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 사건 두 사건을 보면서 든 생각이 아마 수많은 간호사들이 이게 생과 사가 있다면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자살 중독도 엄청 많이 느꼈을 것 같고 그 되게 빡빡한 업무랑 내가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환자를 당장 봐야 될 때 공포감에서 자살 생각을 많이들 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고민, 내 과거의 고민들이 그 사건들로 인해서 이렇게 빵 터져 나오는 계기가 돼서 사람들이 거리로 모여서 같이 추모도 하고 같이 그런 활동들도 하고 또 행동하는 간호사에 가입도 하고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슬픈 일들이지만 그 사건들이 포인트가 돼서 간호사들이 모여서 살아있는 간호사들이 이미 사망한 간호사를 추모하면서 그 이후에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그렇게 그래서 시위 열렸을 때도 많이들 참가했던 것 같아요. 다 내 얘기구나 이런 맞아. 남 얘기였으면 신경 안 썼을 테지만 내 얘기 같고요. 뭐 무슨 그 직종이든 처음 인턴 때 뭐 신규 때 다들 힘든데 신규 간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자살 충동까지 한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가지 않는 현상이잖아요. 그게 저는 간호사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너무 책임을 간호사한테 너무 부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태움에 대해서 옹호까지는 아니어도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각심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이 후배들을 그렇게 약간 세게 말하는 거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 예를 들어 환자한테 전해질 관련된 수액이나 이런 게 잘못 들어갔어요. 그럴 때는 크게 혼나야 될 만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강력하게 뭐 비판을 받고 이렇게 수용하고 이런 건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물품을 세는 업무가 있어요. 신규들은 물품을 내가 조금 오늘 늦잠을 자서 대출금을 늦게 해서 좀 못 세고 좀 이따 해야지 하고 미뤘다가 까먹은 거죠. 거기서 태우는 이런 거는 사실 그런 자잘한 게 모여서 자살 충동까지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가치 없는 사람인가. 그래서 퇴근할 때 보면 오늘 실수한 게 막 생각나죠. 실수 이거 했고 이거 안 했고 저거 잘못했고 나는 여기에 필요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치 없고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되게 멍청한가. 그럼 나는 내 존재 그게 되게 무너져. 사람이 무너지거든요. 사실 그 혼내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게 생명에 대한 문제로 연결을 지으면서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환자가 위험하다 이렇게 주입을 하는 방식이 빠르게 이 사람의 성과를 이제 개선하는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압박을 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실습할 때부터 해서 이제 뭐 3, 4학년 이렇게 간호학과들은 3, 4학년 때 주로 실습 나가서 1000시간 정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실무랑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적고 이제 곁에서 관찰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무에 대한 경험은 좀 적은 채로 실제로 일을 하는 현장에 투입이 되게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하려면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새로 다 배워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교육 시간은 정말 짧고 배워야 하는 건 많고 하지만 책임져야 하는 업무량은 그냥 오롯이 다 내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게 바로 신규 간호사한테 부담으로 다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교육 시간과 질 이게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과 연관돼서 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키고 또 강압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려면 인력을 많이 줘야지 교육도 시킬 간호사가 생기고 그리고
이 친구들의 의견을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뭔가 일을 꾸릴 수 있게 통제하면 제일 쉽거든요. 그냥 개인 의견 다 무시하고 우리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소수의 인원으로 뭔가를 하기에 제일 효과적인데, 근데 그거는 약간 이 사람들 약간 사람 취급 안 하는 거가 되는 거니까 진짜 인력이 딱 따라가줘야지. 사실 인력만 있으면 다 맞아, 해결되는 맞아. 일인데 왜 갑질 문제가 되는지보다 갑질 자체가 이슈가 되는 것처럼 왜 태움이 생겼는지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그냥 단순히 가십거리로 그렇게 소비되고 이제 그냥 너네 병원도 태워?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궁금증거리가 되고 약간 그런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이 너네 병원도 태워? 이런 거라든가 간호사 태움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데 그 정도냐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왜 태워는 안 물어봐요. 맞아. 저도 뭐 주변 지인들한테 질문을 받으면은 너네 병원에도 그런 사람 있어? 이런 식으로 되게 개인한테 집중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기사 자체는 이제 조회수라든지 이런 거를 목적으로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개인을 악마화시키는 이런 일이 너무 많고 그게 제일 잘 팔려. 사실 한 사람을 탓하는 일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구조가 가려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고 임상에서 또 일을 하다 보면 되게 개인과 개인에 되게 매몰되게 되는 게 그러니까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퇴사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문제들이 보이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조가 잘 안 보이고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밉고 그냥 그 사람을 탓하면서 내 스트레스를 풀고 그냥 되게 원론적으로 단순하게 가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자꾸 좀 인식을 심어준다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는 단순히 내 동료가 나빠서가 아니다. 단순히 그 사람 인성 문제가 아니다. 그런 사실을 좀 계속 말해서 인식 자체를 좀 변화시켜야 이제 스스로도 좀 자정 능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행간이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간호사들이 자기 인식이 좀 이렇게 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간호학생 때부터 이제 뭐라 그럴까 태움에 대해서 이렇게 익히 주워듣는 뭐 간접적 경험으로 일단 알고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 이게 왜 생기는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잘 행간이라던가 외부에 그런 문제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좀 많이 알려서 간호사 스스로도 자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힘든 거 알고 항상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그냥 간호사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게 터졌을 때 한 번 클릭만 기사 안 읽어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냥 클릭해서 관심 보여주는 거 이 정도만 해주시는 것도 되게 큰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환자로 오거나 내 가족이 환자로 올 수 있는 그냥 민간인 분들 있잖아요. 되게 건강한 간호를 받으려면 간호사의 권익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건강이 여러분 건강이랑 연결돼 있으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는 오늘 인터뷰하면서 저 요새 최근에 이 말 많이 하고 다니는데 우리나라의 면허를 딴 간호사들 중에 절반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다 어디 계신지 되게 궁금하고 사실 이 업계에서 벗어나야지 한 발 떨어져서 봐야지 이 업계 문제를 더 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얘기들을 많이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많이 얘기해 주실 간호사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고 행동하는 간호사회에 가입된 구성들이 간호사, 간호학생,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휴간호사도 가입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많이들 나타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미나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기도 했지만 저는 신규 생활하면서 사실 행간이 많이 힘이 됐던 게 내가 와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일을 바꿔나갈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참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뭔가 고민하시고 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행간에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사실 요즘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더 간호사한테 주어지는 관심이 평소보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도 간호사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을 하려면 지금도 되게 위태롭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바뀐 게 없는데 환자들 늘어나고 노동 환경은 더 열악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저희가 끝까지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이런 관심을 좀 더 지속적으로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간호사 본인이 건강한 상태로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일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게 될 것이고 많은 유휴 간호사들 또한 다시 임상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에게 적절한 양의 업무와 일하고 싶은 근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